쉬는 시간 동안 사전 컨설팅 신청하신 분들은 무대 우측에 있는 입구로 오셔서 제작진분들 출석 체크와 번호표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나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가 이 종이 쇼핑백을 준비했는데 아마 자리에 없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셔서 저희가 종이 쇼핑백은 부족하지만 그 구성품은 그대로 다시 나눠드리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있을 1대1 컨설팅 출석 체크 및 번호표 안 받아가신 분들은 무대 우측에 있는 입구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이 종이 쇼핑백 못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가 쇼핑백은 부족하지만 구성품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많은 자료들과 볼펜도 있고요. 칫솔 타블렛도 있으니까요. 모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럭키드로우 스티커 다들 받으셨죠? 저희가 마지막에 럭키드로우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대1 컨설팅 출석 체크 및 번호표 안 받아가신 분들은 우측에 있는 입구로 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화장실 다녀오시느라 컨설팅 사전 신청하셨는데 출석 체크와 번호표 못 받으신 분들은 무대 우측에 있는 입구로 오시면 재학생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 1대1 컨설팅 총장 체크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선물도 준비했는데 이게 모자란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대1 사전 컨설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마음이 바뀌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 추가로 선착순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10명까지만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교수님들 기억 못 하시고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신청은 모든 세션이 끝난 후에 아까와 동일하게 우측 무대 앞으로 와주시면 여기 손 들고 계시죠? 네, 재학생분들이 진행해 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이따가 10분 더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난 후에 저기로 와주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만 더 정리한 후에 1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일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죠? 쉬는 시간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심상치 않은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외대 여러분 되게 특별한 사연을 가지신 두 분이 숨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분을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중과를 국제회의로 졸업하시고 이번에 서울외대 입학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연씨 한국외대 통번대학원 졸업하시고 프리랜서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다시 서울외대 오시게 되었나요? 네, 제가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학교 센터에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분위기상 또 다 각자 도생을 하는 편이고요. 졸업하더라도 센터에 지원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통역 잘하시고 또 프리랜서 하고 싶으셔도 아무 고객도 찾아주지 않고 또 일을 받을 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 동기 중에 서울외대 한영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학교 센터에 지원 빵빵하게 받으면서 활발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울외대 입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갖춰지시고 또 열심히 할 자세만 있으시다면 센터의 지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타 통대생들이 인정할 만큼 학교 지원이 정말 빵빵하다고 하니까 두 번째 통대는 서울외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옆에 계신 소림 씨는 어떤 이유로 다시 입학하셨나요? 한국외대 통대를 국제회의로 졸업했지만 센터 통해서 일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었고 또 독립하기에는 용기도 없어서 저는 방송사에 먼저 취직을 했습니다. 9년간 현장에서 봤는데 서울외대 출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동기가 서울외대 통대에 다시 입학하고 센터 통해서 일도 많이 받고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입시 설명회 와서 들어보니까 확신이 생겨서 퇴사를 하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외대와 비교했을 때 저희 서울외대의 가장 큰 장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외대는 공부할 공간이 넘쳐납니다. 한국외대는 8개의 과가 15개 정도 되는 스터디룸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스터디룸 잡는 것 자체가 정말 피 터지는 경쟁입니다. 스터디룸 잡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외대에서는 단 3개의 과가 32개의 스터디룸을 사용하니까 정말 쾌적하고요. 공부 외에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는 환경입니다. 세계 최고의 시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통대생이라고 하면요. 하루에 절반 이상 스터디에 쏟아붓는다 할 정도로 스터디에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터디룸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아까 임종렬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개인 공간까지 준다고 하니까 정말 세계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연 씨도 하나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께서 저희를 절대 반복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다 밀착 케어를 해주십니다. 저는 중국어는 사실 해외파였어요. 그런데 영어는 국내파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영어 단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서울외대 한영과에 입학은요, 처음 입학하자마자 저희가 1학년 때 3회에 걸쳐서 통역의 바이블이라는 책을 외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희 학과장님께서 써주신 7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요. 외우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요. 이 책을 다 외우고 나서 제 영어 실력이 일주일 당하는 것보다 강제로라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학과장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89 이상 차 좀 빼달라고. 89 이상 차 좀 빼주세요. 8923 차주분 계실까요? 네, 이렇게 두 분께서 정말 통대를 졸업하신 경험이 있으신 두 분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국제회의로 졸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부량이 많다고 하는 통대생의 삶을 정말 익숙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2회차 통대생의 삶은 어떠실까요? 조금 익숙하실까요? 저희 공부 방법, 또 외워야 하는 방법, 또 어떻게 저희가 공부해야 하는지 심지어 스터디하는 방법까지 교수님께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항상 저희를 케어해 주십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분위기라서 좀 처음에는 이런 학교도 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만 한다면 2년 후에는 최고의 통역사로 시장에 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수님들의 관심 덕분에 2회차 통대생의 삶 정말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학하시게 될 여러분은 교수님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말 못하는 아기가 울 때 얘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 갈아야 되는지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수님들도 학생들 개개인의 장단점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정말 교수님의 관심의 중심입니다. 일례로 저희 임종영 학과장님께서 첫 수업 시간 때 저희 얼굴과 이름 기억하려고 일일이 사진 찍으시던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서울예대는 각 과목 교수님들별로 개개인 상담 시간도 주어지는데요. 그때마다 개개인 장단점에 맞춰서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해 주십니다. 심지어 저랑 소린이는요, 중국어 읽지 말라고 가끔 중국어로 통역할 기회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이지 않나요? 최고지 않나요? 네,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서울외대 장점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시설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 지하 2층도 시설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다른 곳도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네. 궁금하시죠? 저희 서울외대는요, 통번역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영상 제작 실력까지 뛰어나서요. 저희 최고의 시설을 담은 영상을 선배님 세 분께서 제작해 주셨는데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과 20기 고나영이고요. 홍주영입니다. 서울외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통번역 대학원으로 졸업생 전원이 전문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부 부처, 주요 경제 단체, 국내외 대기업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 통번역사를 양성해오고 있는 서울외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 1층 로비입니다. 저희 학교는 7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요. 지하 1층에는 학생 개인 연구실, 지하 2층에는 대강당국인 통역실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교수실, 그리고 3층에는 소강당 강의실이 있고요. 4층부터 5층까지는 강의실과 통역 강의실들이 있고요. 6층에는 국제회의실이 있는데 강의실과 그리고 도시통역실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 7층은 저희 학교의 자랑인 스터디룸들이 32개나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의 자랑인 개인 캐럴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하 1층인데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잠시 피곤하면 눈을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1, 2학년 원생들에게 개인 공간을 마련해주는 학교 서울외대 말고 또 있을까요?
개인 캐럴인데요.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피곤하면 잠시 눈을 부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2층입니다. 2층은 교수님들의 연구실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곳 학생 휴게실에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동기들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동기들과 함께 이곳에서 간단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는데요. 공부하다 지치거나 배고플 때 함께 와서 잠깐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에는 강의실 하나, 소방장이 하나 있는데요. 강의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번 학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강의실이고요. 그 옆에는 소방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3층 소방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업도 듣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피자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직도 3층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공용 프린트 전용 컴퓨터가 있고 여기서 마음껏 출력도 하시고 이쪽 컴퓨터 사용하시면 온라인 매거진을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쪽에 보면은 계단을 타고 위에 다락방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직접 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4층과 5층에서는 번역과 통역 수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통역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순차 통역과 동시 통역 수업을 받게 되고 또 실제 학생들이 부스에 들어가서 현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통역을 연습해보게 됩니다. 이곳은 6층 국제회의실입니다. 보시면 모든 자리에 마이크가 구비되어 있고 뒤쪽에는 동시통역실도 있습니다. 이 6층 국제회의실에서는 동시통역 스터디를 하거나 국제회의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넓은 강의실에 모니터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가끔 선배님들께서 오셔서 특강을 진행해 주시는 강의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인 7층입니다. 7층에는 총 32개의 스터디룸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터디룸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저 안에 전기 콘센트도 방마다 있습니다. 잠시 지하 2층으로 내려와 봤는데요. 지하 2층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에서는 실제 국제회의를 열어보는 모의회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특별 연사님들을 초청해서 특별 강연을 열기도 하는데 그 강연에선 저희 학생들이 동시통역을 하게 됩니다. 통번역을 마음껏 공부하고 훈련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열정과 목소리로 학교를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 보셨던 강의실들, 강당들, 동시통역 부스 모두 열어볼 겁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 오늘 이렇게 학교 시설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얼른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통역사로서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실 여러분, 서울외대에서 만나요. 여러분 영상 보니까 어떤가요? 시설 진짜 최고죠, 여러분? 진짜 최고죠. 꼭 입학 서울외대 입학하셔서 이 모든 시설 마음껏 누리시죠. 네, 여러분 그리고 시설 말고도 우리 학교 서울외대가 유명한 이유 알고 계신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뭘까요? 그렇죠. 실습입니다. 저희 입학만 하면요 정말 많은 실습을 보내주시는데요. 네, 믿으시나요, 여러분? 저 솔직히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극찬한 서울외대의 가장 큰 장점인 무수히 많은 통역 실습 기회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1학년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실습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사실인지 과연 나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제 1학년 학생들 중에 글쎄 엄청난 VIP를 수행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진짜 엄청난 분인데요. 나영씨,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 사진에 있는 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바로 미국 국무부 블링컨 장관님이신데요. 제가 3월에 정말 동기들과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VIP 의전에 다녀왔습니다. 일개 통대생이 그것도 연설문에서만 보던 미국 국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우리 서울외대에만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게. 나영 씨. 근데 나영 씨가 이 대단한 수행 능력 외에도 되게 다양한 실습을 했다고 유명하잖아요.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4일 동안 한 식품기업 통역을 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 담당자분이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다른 해외 이제 수출 박람회에 또 이제 갈 건데 비행기 티켓을 지원해 줄 테니까 혹시 와줄 수 있냐고. 제가 아쉽게도 기말고사 기간이 겹쳐서 못 갔습니다. 정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저는 사실 프리랜서를 꿈꾸고 있는데 실습을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 준비도 많이 하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실습을 안 하고 프리랜서를 시작을 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기회가 있었는데 제 선배님들 중에 자동차 수출 박람회 나간 게 큰 이력이 돼서 한 분은 현대자동차 본사, 한 분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당당히 입성하셨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습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1학년 때부터 실습이 취업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습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제 동기들 중에는 그 통역 실습으로 돈을 모아서 아이패드도 사고요. 잡지 보신분들도 댓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이 나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짐작 가시죠? 그런데요, 이런 실습 기회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통역까지 들어볼 수 있는参관 기회까지 무수히 많다고 하는데 지영 씨,参관이 뭐죠? 네, 정치, 경제,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하는 국제회의에 저희가 참석해서 국내외 유명 연사들의 연설도 들을 수 있고요. 당연히 교수님들의 동시 통역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국제회의에 일반인 자격으로 참가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만 원이요? 2만 원? 10만 원? 다 아닙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중요한 국제회의는 그렇게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통대생으로서 교수님들 혹은 다른 분들의 동시 통역을 듣는 게 너무 소중한 기회잖아요. 현장도 체험해볼 수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타 통대생들은 사실 제가 슬쩍 들었는데 사비로 다 내고 참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무료로 최소 9세번 한 학기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요. 쇼핑 포스트처럼 말하지만 정말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호텔에서 보통은 다 진행되기 때문에 호텔밥 정말 맛있습니다. 다 저희가 먹을 수 있고요. 전 호텔 뷔페까지도 먹어봐가지고 베이징 것까지 아주 호사를 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경품 추첨을 가끔 하는 그런 국제회의도 있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참가해서 저희 서울외대가 싹쓸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그리고 폴라로이드까지 저희 아주 소위 말해서 뽕을 뽑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씨 참관 가면 교수님들 통역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졸업생 선배님들까지 통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4년차 선배가 금융포럼에서는 순차 통역을 하다가 대주포럼에서는 또 동시 통역을 가시더라고요. 아이돌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뿐만 아니라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들에게 밥도 사주시고 공부 팁이랑 또 현장 경험까지 다 생생하게 알려주셨어요. 사실 교수님들은 조금 이미 너무 연차가 오래되니까 항상 약간 너무 잘하신다. 그냥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저희만의 기준점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실습 기회도 많은데 선후배간의 관계도 정말 끈끈하다고 하는데 이 장점은 서울외대만 유일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두 분은요 아직 1학년 학생들이에요. 근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2학년에 올라가면 얼마나 더 화려하고 멋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나리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이제서야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시네요. 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멋지게 정장을 입고 서 있는 건 저 맞고요. 지금 저 로고가 여성분들한테는 익숙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LB, 루이 비통. 제가 심지어 1학년 때 처음 나갔던 통역이 루이 비통 통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불과 2주 후에 제가 또 통역을 나갔어요. 삼성 통역이었고요. 또 다음 사연 한번 해볼까요? 네. 왼쪽에 저기 보시는 거는 제주 포럼입니다. 제주 포럼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한국에서 최대로 큰 행사입니다. 저희가 어벤져스 군단처럼 이렇게 쫙 출동을 해가지고 교수님들이랑 함께 통역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게 1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도 무수히 많은 통역을 나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통역을 하나 꼽으라면 제가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지금 저 뒤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UN 주최 통역을 나가서 저희가 함께 즐겁게 통역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얘기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우들 자랑을 좀 해보자면 오른쪽에 사진을 볼까요? 저기 남색 정장 입고 계신 분 혹시 알아보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십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랑 전라남도 교육감 통역을 저희 나갔던 민경찬 학우님이시고요. 잘생겼죠? 왼쪽에 저기 사이좋게 손을 흔들고 계신 건 차관님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게 됐고, 네, 다음은 이제 한국에서 조금 핫하다. 그러면 누가 간다? 서울외대가 간다. 서울외대는 항상 핫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모로 핫했던 제목머리 현장에도 저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주도만 가지 않습니다. 어디도 간다? 부산도 간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부산에서 정전협적 65주년이었나요? 70주년, 죄송합니다. 70주년 행사를 가서 육군 참모총장님 수행을 하고 통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왼쪽에 앉아 계신 어색하게 손을 흔들으신 조성찬 학우님은 이번 연도 AI 서울 서밋에 누가 왔었죠, 통장님? 일론 머스크가 왔던 행사에 가서 실제로 통역을 하고 행사 진행을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하는 동안 많은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만 추려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엄청 많은 거를 해서 이력서가 정말 꽉꽉 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 통대 제 친구들이 너 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팩트로 이렇게 얘기할 만큼 서울 외대에 오면 정말 값진 경험, 재밌는 경험, 돈도 벌고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 서울외대에 오시면 이력서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교수님들의 간섭이 아닌 케어입니다. 네, 저는 당근 흔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교수님들의 상담인데요. 각 개별 교수님들마다 상담을 다 해주시는데 제가 받았던 상담 중에 인상 깊었던 상담이 저한테 스터디를 많이 해야 역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하게 스터디 시간 늘려야겠다, 방학을 늘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자, 보나 씨는 스터디 시간을 늘려야 하니 이제부터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 시간을 보고하세요. 이렇게 카톡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름방학 때만 하는 줄 알고 9달 동안 이제 꾸역꾸역 보내고 이제 9월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카톡을 하지 않았는데 딱 2주가 지나자마자 교수님께서 보나 씨 스터디 보고를 왜 하지 않죠? 당장 오늘부터 보내도록 하세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화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당장 저번 주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이러면서 그냥 보고를 받고 끝나는 거에 아니라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잔소리를 굉장히 이제 케어를 해주십니다. 저한테 주중에 20시간 스터디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홍대생한테 연휴가 어딨냐? 주말에 2시간 스터디는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저를 이제 관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도 느슨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동기들끼리도
솔직히 저 혼자 스터디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옆에 아이들을 붙잡고 야 우리 밤 9시까지만 하자, 오늘 문 닫고 가자, 이런 식으로 꼬셔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번개 스터디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실습을 많이 가다 보니까 서로 스터디 펑크가 종종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시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동기 단톡방에서 번개 스터디를 잡아서 스터디도 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겹칠 일이 적은 1학년 분들이랑 같이 자료를 교환하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열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연 씨? 네, 선배님 맞습니다. 네, 그렇듯이 서로가 와치독이 되어서 서로 감시가 아닌 격려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서운하자면 동기끼리도 으쌰으쌰 한다고 했지만 서울에 간도 으쌰으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고백이지만 하루는 일찍 집에 가고 싶어서 나가려고 했더니 일찍 로비에서 문화 선배님이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조금만 더 공부하자 이렇게 하셔서 진짜 실제로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얻어먹고 공부도 끝까지 열심히 하다 갔습니다. 저도 한마디 첨언하자면요. 저도 리에비 수행을 같이 나간 일이 있었는데, 졸업생 선배님과 같이 나갔는데 끝나고 커피 사주신다고 하셔서 커피도 마시고 공부 팁도 듣고 사실 케이크도 먹고 네,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후배만 튕기지 마시고 동기도 좀 하세요. 네. 서울에는 쓰리플 크라운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맴매와 맛있는 게 넘치는 서울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그냥 따는 그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나 때는 말이지 이렇게 공부를 했단다 하면서 좀 꿀팁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찬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외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온 학우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입시를 해서 온 비학원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원의 학자도 몰랐고 어쩌다가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통대가 어떤 곳인가, 서울외대가 어떤 곳인가 이거 알아보려고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토대로 그래서 공부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평소에 영어로 된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걸 요약하면서 듣는 연습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제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정도가 그때 이제 시험 방식도 알아봤고, 그리고 메모리 트레이닝 이거 학원에서 많이 연습하실 텐데 저는 학교 들어와서 학우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1학년 학우분께서도 연기를 잘 해주셨지만 아까 두세 문장으로 딱 정확히 요약하는 연습, 그 연습을 계속해서 저도 합격을 하고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시고 이렇게 오셨다니 정말 기본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완전 순수 국내파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공부하면서도 좀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통대는 해외파만 뽑는 게 아닌가, 해외파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파도 충분히 경쟁력이고 오히려 국내파가 더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 그러려면 좀 당연한 소리 같지만 많이 읽고 외워야 합니다. 하루에 제가 평소에 읽었던 표현이 제가 통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분량을 정해놓고 뭐 1시간을 읽겠다, 아니면은 기사 몇 개를 읽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읽었을 때 아웃풋이 굉장히 향상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매일 이제 통역을 했었던 지문 중에서 안 됐던 거를 복습을 하고 표현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약간 밑빠진 톡처럼 며칠 전에 했던 게 오늘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복습을 통해서 밑을 채우니까 표현이 쌓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소리 같지만 많이 읽고 외우시는 게 좋고, 국내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 부분에서는 더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읽고 외우시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 오셔서도 이제 더 잘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고 하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국내파 파이팅입니다. 그럼 국내파 화이팅 했으니까 우리 사대조이 해외파도 한번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네.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와, 말이 쉽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되셨죠? 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건 시작이고 더 재밌고 유익한 세션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스테이 튠드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실제 경험담을 듣고 나니까 서울외대 오셔서 원없이 공부도 하고 통역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시죠? 네. 이렇게 2년의 생활을 한 뒤에 졸업 후의 삶도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외대 졸업 후에 취업은 잘 될지 걱정되실 것 같은데 취업한 선배님들의 취업 현황은 아까 종이백에 있던 파일에 자료로 배포해 드렸고요. 그 위키스들의 취업 현황은 서울외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통역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과연 졸업만 하면 프리랜서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정부 부처나 기업에서 통역사 커리어 시작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선배님들을 모시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과대표이자 동문회장을 연임하신 남동진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제가 여기도 바람만 잡고 나왔습니다. 이제 학교 얘기 들으셨잖아요. 짧게 졸업하고 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최근에 이걸 하면서 인터넷 좀 찾아봤는데 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소문들이 많아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 자리가 없다. 아니면 프리는 대체 누가 하는가? 해외파만 프리를 한다. 아니면 1년차 프리는 굶어 죽기 딱 알맞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2학년을 마치고 졸업시험을 보시고 올해 시장에 나오신 우리 20기 프리랜서 4분을 모셨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썰이랑 다르죠. 프리가 1년에 한 명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1년차 프리가 이렇게 4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굶어 죽고 있는지 주머니 빵빵하게 살고 계신지 자기 얘기를 좀 해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4년차 김동원 선생님께서 그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취업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타자로 조준영 선생님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졸업한 20기 조진형입니다. 방금 전에 조경찬 하고가 신토불이라고 문학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해외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한국에 다시 와서 한국에서 통번역학으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군 통역장교로 3년 동안 통역장교 하고 이제 여기에 입학해서 왔는데 제가 해외파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한다. 그리고 통역장교도 했으니까 나는 통역을 잘한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잘합니다. 잘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비가 비싸니까 이제 약간 번역 알바도 하면서 스터디는 좀 줄이고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한 학기, 2학기가 지나고 나서 교수님들이랑 면담하는데 진혁씨 한국어가 왜 그래? 한국어를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혼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안 했습니다. 왜냐? 잘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한 2학년이 되니까 이제 동기분들은 8시간, 10시간씩 통역을 스터디를 하면서 하니까 제 영어 실력 정도까지는 금방 다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그때부터 저도 이제 긴장하기 시작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했던 스터디 스케줄 표인데요. 주말 없이 계속 이렇게 했고요. 사실 요것도 이제 중간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라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혼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는 졸업시험에서 이제 동시랑 순차 한영 영화를 보는데 원래는 한영을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둘 다 동시하고 순차해서 영화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왔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처음 아직 좀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랑하러 왔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대로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차 프리는 뭐뭐다라고 하면은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배고프다. 그렇죠? 그렇죠. 논다, 일이 없다, 배고프다, 뭐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비즈니스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게 제가 출장을 갔던 건데 다 처음으로 이제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가장 싼 항공기, 가장 싼 티켓을 타고 다녔는데 처음으로 비즈니스 타고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술도 계속 주더라고요. 너무나도 좋게 다녀왔는데 어디를 갔느냐라고 하면 저는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에 런던, 뉴욕을 갔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바로 그 금융 도시들인데요. 그럼 여기를 왜 갔느냐라고 하면은 이유는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제 K뱅크라는 데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받으려 거기를 갔다. 그래서 뭐 IR회의를 했다. 근데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었느냐. 그래서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있잖아요. 비싼 거 컷하우스 스테이크도 먹고 또 와인도 저게 800병인데 막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랍스타도 먹고 스파게티도 먹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이제 곧 K뱅크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한 번 더 이제 출장을 가서 저도 또다시 10월 달에 또 비즈니스를 타러 갑니다. 그래서 갔다 온 후기는 여러분들 학교에 오시면은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영님 뉴욕을 이제야 다녀오셨어요? 저는 재학 중에 2학년 가을에 일주일 동안 뉴욕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서울외대 센터에서 소개해주신 한국 최대 사찰인 월정사와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뉴욕 출장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 뉴욕주 상원의원이신 이wen춘님이랑 그리고 뉴욕 상공회의소 회장님 이렇게 제가 통역을 했고요. 또 이 이력이 이어져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한국에서 동계 패럴림픽 행사 했을 때 그때 IOC 수석 부위원장님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서울외대는 보석을 뽑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원석을 찾아서 보석으로 가공해주는 학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지만 학교 센터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실습을 학생 때부터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이력이 계속 쌓여서 졸업 후에도 무리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1년차는 되게 배고프다 이런 말 아까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 진짜 배부르게 일하고 있거든요. 저 배고프지 않아요 전혀. 네,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저는 일을 개인적으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학교 센터에서 소개해주신 일로 일을 계속 받고 있고 그것도 제가 다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거절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일정이 너무 꽉 차서. 그래서 MC 자리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많이 일을 해볼 수 있었고 동식통합도 물론 1년차부터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실 1년차 프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거절한다?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서울외대가 이제 구축해놓은 시스템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이제 출발선부터 달라지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9월에 또 뉴욕 출장 가고요. 10월에는 파리도 갑니다. 네, 자랑입니다. 죄송해요. 네, 그리고 저희 서울외대 이제 정말 학생 때 생활을 궁금하시다면 제가 2년 동안 힘들게 저의 그 일상을 유튜브에 브이로그로 남겨놨습니다. 열심히 편집해서 남겨놨으니까요. 네,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 오셔서 제 2년간의 고생을 한번 보시면 네, 그 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저도 자랑 하나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뉴욕을 출장으로 못 가봤습니다. 그 대신 저는 기사에 바로 1학년 졸업하자마자 좋은 일들을 맡겨주셔서 기사에 이렇게 2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차 통역만 했을까요? 동시 통역도 엄청 했습니다. 보시면 뭐 정치, 스포츠, 제약, 원자력 정말 다양하죠. 근데 여기 세 번째 사진을 보시는 임상시험 말만 들어도 정말 어렵잖아요. 뼛속부터 문과생이 제가 어떻게 임상시험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의학통역계에서 정말 유명하신 저희 학교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께서 시작 전에 1대1로 과외를 해주셨습니다. 용어 설명부터 해주시고 이 용어는 어떻게 외우면 좋은지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본인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100장이 넘는 용어집을 저에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디서 진짜 받을 수 없는 귀한 보물이죠. 그래서 저는 임상시험 있을 때마다 너무 잘 그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사진은 정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교 학과장님이시자 유키즈 통역사이신 윤동열 교수님 다 아시죠?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동시 통역을 나갔었는데요. 정치 분야여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는데 시작 전부터 교수님이 배경 지식 설명도 해주시고 또 용어 설명도 해주시고 용어집도 다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님 밀착 케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요 이렇게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연차가 높은 그런 선배님이나 아니면 교수님과 매칭을 해서 조금 저희가 덜 부담스럽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금융, 교육, IT 통역도 했고요. 최근에는 또 맥이랑 아베다 행사에 갔는데 아쉽게도 뭐 맥 제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기대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 통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저희 학교 특강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2학년 때 2인 1조로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성적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인 1조로 정말 실제 통역처럼 자료도 준비하고 용어도 같이 준비하고 정말 이렇게 시간을 재서 둘이 이렇게 파트를 바꿔가면서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주한 아일랜드 대사님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또 보험회사 CEO까지 경제, 정치, 외교 뭐 다양한 분야를 이미 졸업 전에 저희가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제 통역을 나갈 때 조금 덜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꼭 이렇게 혹시 나는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 하시면은 서울외대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졸업한 프리랜서 1년차 프리랜서 홍주영입니다. 이런 고민 하시는 분 혹시 계시겠죠?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어서 아니면 뭐 아예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 와서 내가 통역을 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30대를 훌쩍 넘어서 입학했고 분야도 이제 반도체 전공에서 엔지니어로 완전 다른 분야에서 한 4, 5년간 일하다가 넘어간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일단 전혀 걱정하실 게 없고 제 동기들 중에는 남자분은 40 넘어서 오신 분 계시고 여자분은 37에 입학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혀 영어랑 상관없는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자랑스러운 동기들처럼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뭐 순차 동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전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근데 취업을 없으실 거라고 믿는데 서울외대 오시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2년 동안 이런 분위기예요. 솔직히 사랑의 맴매, 케어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물론 교수님들은 훨씬 아름다우신데 정말 이제 실질적인 도움도 주시고 아까 카톡으로 이렇게 막 1차 케어도 해주시면서 도저히 공부를 안 하거나 내가 노력을 안 하고 2년을 낭비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렇게 2년을 보내고 난다. 그러면은 이제 졸시를 보고 졸업할 때가 되면 분위기는 이렇게 돼요. 진짜 목구멍까지 좋은 일자리를 쏟아내주세요. 이게 다 뭐냐면요. 제가 포기했는데요. 세다가 포기했어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저희 졸업생분들이 너무 잘 활약하고 있는 곳에서 추천해줘요. 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죠. 서울외대 22 임종명. 학과장님이 직접 저희한테 이런 자리가 생겼다.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오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셔도 취업은
저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훌륭한 말씀해주신 1년차 선생님 되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4년차 프리랜서인데 감사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려고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표정을 봤는데 제가 하나 초능력이 있어요. 독심술을 하거든요. 어떤 말인지 다 알아요. 뭐야? 프리랜서? 그럼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럼 나 어떻게 바꾸라고 먹고 살지? 이런 생각하고 계셨죠? 네, 몇 분 고개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돼서 인하우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하우스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고용되어서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역사를 인하우스 통역사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랑은 반대의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하우스로 취업이 되고 어떤 루트로 우리가 알게 되냐? 네,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 임종영 플러스 20기 이렇게 교수님 단톡방이 있어요. 각 기수마다 저는 17기인데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문, 선배, 후배 모든 서울외대 네트워크에서 추천해주세요.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채용 공고 내주세요에 대한 거를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 동문 각각 단톡방에 먼저 뿌리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면 서울외대가 아니겠죠. 저희는 동문 카페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문 카페를 졸업 후에 액세스가 있으시게 되니까 꼭 오셔야겠죠? 네.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동문 카페에서 여러 가지 채용 공고에 대한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이요. 그래서 서울외대는요, 사실 거의 홍길동이에요.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일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인하우스,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기관, 대기업, 글로벌 기업 가리지 않습니다. 잡식입니다. 프로젝트, 프리랜서, 사기업 등 여러 가지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1세기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 수치를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바로 저희 졸업 후 취업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비율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한영과 같은 경우는요, 인하우스 69%, 프리랜서 31% 정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시드니과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30, 인하우스 70%로 사실 인하우스로 취업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조금인가요?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취업을 어떤 기관에서 하게 되냐는 바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어디 가서 둘째 말하면 너무나 서러워하는 대기업들, 빅네임들에서 저희 서울외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드린 여러 그 자료 중에요. 저희 취업 현황 드렸는데 이 취업 현황 저희가 너무 많아서 3개명만 뽑아드렸거든요. 나머지 취업 현황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졸업 후 취업하는 주요 기관에서 서울외대가 어떤 게 좋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소위 전문 용어로 나쁜 용어 좀 말할게요. 소위 뚫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서울외대에서 한번 그 기관을 뚫으면 취업을 하면 우리를 써본 기관들은 무조건 다음 취업도 저희 학교 출신 서울외대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프리랜서로서 각 기관에 가서 통역을 하게 되겠죠. 그 프리랜서 그러면 그 기관에서 갑자기 감탄을 하게 돼요. 프리랜서 실력이 왜? 서울외대 출신이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되면 카톡이 옵니다. 선생님 프리랜서 말고 인하우스 채용하고 싶은데 선생님 어디 학교 출신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서울외대 출신입니다 하면 저희 거기 학교 학생들 뽑을게요. 졸업생들 뽑을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17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프리랜서에도 불구하고 인하우스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제가 마당말이에요. 소문의 온상지. 그래서 모든 분들의 소문을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4년차거든요. 4년차인데 쿠팡의 시니어 직급으로 후배 주니어들을 관리하는 그런 통역사로 승진한 친구도 있고요. 그럼 뭐가 좋냐? 그들에게 당연히 좋겠지만 저에게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요. 야 누구누구야 나 이번에 우리 팀에서 주니어 통역사를 신규 채용하고 싶은데 혹시 주변에 좀 똘망똘망한 친구들이 있니? 그럼 왜? 우리 팀장님한테 이력서 좀 보내드리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팀에서 채용하는 공고는 주변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력서를 이렇게 받는 또 그런 추천 문화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인하우스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저도 너무 프리랜서에 힘을 줘가지고 무하다 풀이 안 할 건데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인하우스도 이렇게 활발하게 취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 관계상 마무리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실력 있는 통역사면 시장에서 먹힌다고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아니니까 질문을 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못 찾아주면 아무도 통역 기회 주지 않습니다. 1번. 그러면
정말 운이 좋아서 전 세계 나라를 구해서 통역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통역 잘하면 통역 기회가 그대로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바로 통역사도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눈치, 코치, 인성, 태도, 실력까지 고루 겸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왜 드리냐? 바로 탑통대 여러분들한테 눈치, 코치, 실력, 인성, 태도 안 알려줍니다. 실력 왜 통대 가는데 안 알려주죠? 그들은 원석을 안 뽑고요. 보석을 뽑아서 그냥 산화시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요. 원석을 뽑아서 계속해서 가공 및 담금질해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그만큼 대단하다. 약장수 같나요? 그렇죠? 그리고 실력 플러스 인성태도 어떻게 가르치냐? 인성태도는 교수들 수업 시간에 자기 썰 풀어주시고 가르치시고 눈치 코치는 내가 실습 나가잖아요. 여러분 통역사가 아름다운 직종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답게 내가 완벽한 상황에서 통역을 한다? 그거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실습을 통해서 관련돼서 내가 깨져보고 그러면서 이럴 땐 이런 눈치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손수 배우게 됩니다. 결론은 요는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요는 저희 학교에 들어올 때 실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우리 학교 들어오면 이렇게 밥 벌어먹게 살게 됩니다. 요것을 저희 세션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얼른 졸업해서 활발하게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끝으로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면 아쉽겠죠.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학생, 졸업생, 교수님들까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It's me again. 다시 접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그리고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으신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님이 벗은 포스트잇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하는 서브스 고민 상담소 무엇이든 물어보살 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Q&A 세션입니다.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질문지를 떼어서 질문을 읽고 관련된 답변을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마구마구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질문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질문이 지금 3개가 겹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개 질문을 같이 뛸게요. 뭐냐면 아까 그 가능성, 잠재성, 포텐셜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을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누가 답 주시겠어요? 뭐죠? 이렇게?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서울외대가 배출한 잠재성 포텐셜의 아이콘 제가 이 시험 칠 때 3가지 3중고를 겪고 입시를 치러왔어요. 첫 번째, 남자라는 장벽. 두 번째, 나이 많은 남자라는 장벽. 세 번째, 부산에서 온 나이 많은 남자. 시험 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나중에 학교에 전화가 와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학교로 왔고요. 나중에 저를 면접을 보셨던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저를 뽑으셨나요? 잠재력 하나 보고 뽑았다고. 그 잠재력이 과연 그럼 뭐였을까요?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러 왔다면 충분히 잠재성이 있는 거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학년 1학기 마침에 저희 학교에서는 윤종희 교수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때 또 윤종희 교수님에게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득 씨 여름방학 어떻게 할 거냐고, 공부 어떻게 할 거냐고. 전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저희 와이프 도와주면서 혼자 공부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교수님 말을 졸업시험 떨어지고 싶으면 부산 내려가고 합격하고 싶으면 서울에 남아서 공부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2달 동안 한여름에 서울에 남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그 잠재성이라는 게 어떤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이건 하나 여러분의 의지에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잠재성을 어느 정도 증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제 교수님이 3중고를 과학부에서 나가셨는데 저는 2중고가 있습니다. 저도 남자고요. 저도 부산에서 대신 전 나이는 좀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추가학교로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 면접을 갔다가 이제 교수님의 수업을 이제 듣게 됐죠. 근데 교수님과 나중에 면담을 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잠재력을 보고 뽑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니까 저를 왜 뽑으셨나요? 어떤 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어봤더니 단절해 보였다. 그리고 단절해 보였고 이제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요한 요소를 다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도랑 이제 그런 어떤 요약할 수 있는 능력, 실력 이런 거를 갖추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잠재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가 막 질문 답하는 동안에 사실 고백하면 안 듣고 두 번째 질문을 또 보고 있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제 이거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돈 관련 질문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외대의 장학금 제도가 어떤지 궁금하다. 서울외대 장학금 제도 뭐가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거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우선 저는 성적장학금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전체 학생들 중 40%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적장학금은 200만 원 정도 내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장학금 저희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성적장학금 말고도 복지장학금도 있거든요. 복지장학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25% 지급됩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거랑 다른 질문이랑 살짝 연결을 해서 해볼게요. 밥 먹고 자는 시간에 통역 공부만 하시나요? 번역, 통역, 알바 같은 것도 혹시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가능한 것 같은데 혹시 답변해 주실 저희가 실습을 이제 통역 실습을 많이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돈 많이 버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 번역도 학교에서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한 800만 원인가 1000만 원짜리 이제 저 혼자 다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그 동기들이랑 해서 학교에서 모여서 번역 공장을 돌려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실습으로 이제 버는 돈 국내에서 첨언 하나 하자면 아까 이제 장학금으로 25% 버는다고 하셨는데 장학금 받는 거죠. 실습으로 한 200%는 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솔직해요. 금액 다 까잖아요. 근데 소문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우리끼리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진짜 누가 사연을 누구에서 썼어요. 보면은 자기가 지금 직장인인데 혹시 직장을 병행하면서 통대 공부를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희 답변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네, 아까 발표할 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일단 몰입 2년 완전히 하는 과정이거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네,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근데 한다 해도 2년 후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들 돈이 많으실 것 같진 않고 돈을 버리신 게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선배님은 사기업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업무 강도 되게 낮은 공기업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동기들은 사실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공부하는 상황인데 일이랑 공부를 병행한다는 게 저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 얘기를 했으니 이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혼 육아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육아를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여건이 될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혹시 기혼이신 분께 네.
가정 있으신 분들 당연히 학교 생활 가능합니다. 저 포함해서요, 여러 동기분들이 지금 가정 이룬 상태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여러 교수님들이나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부량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포함한 가족의 절대적인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아이한테 투자할 시간이랑 비용을 저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 생각이 나서 학교에 있는 동안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공부에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시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질문은 그치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서운했거든요. 제가 늦게 발견해가지고 서울외대 하면 실습인데 그럼 실습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냐, 특정 소수의 학생들만 독식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 나왔는데 혹시 답변 주실 분이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과대표였어가지고 그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습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오면은 배정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사다리 타기를 저 같은 경우는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이제 무작위로 막 하부들 다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따로 엑셀 파일 같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그 하부가 몇 번 나갔다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사다리 타기로 막 무작위 배정을 하다가 뭐 운이 안 좋게 안 걸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숫자를 딱 보고 나서 이번에는 좀 이 분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무작위 배정을 계속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뭐 언제나 뭐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돌아가고 뭐 한양과 서실이 상관없이 모두가 실습 공평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선배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기질공가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신토물이 기질공 안 돼. 이 질문이 되게 흥미로운데 이 소문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재학생들 중에 동시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이건 저도 궁금해가지고 약간 왜냐면 지금 2학년들 중에 약간 알죠? 좀 전설처럼 전설처럼 재학생 할 때 통역을 나가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너무 민망하다.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금치당하니까 너무 민망한데요. 일단 여러분께서는 지금 소문의 폐해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저는 절대 전설 아니고요. 그런데 2학년 2학기 때 제가 이제 동시통역 잘 모르시겠지만 2학년 2학기 때 동시통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는 조금 나가기 힘든 그런 통역이 동시통역인데 그때 제가 식약처 관련해서 어려운 동시통역을 교수님과 함께 나가서 안전하게 인큐베이션에 있는 애기처럼 통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사실 또 저만 이렇게 당하면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제가 물귀신 작전 한번 쓰겠습니다. 조진영 쌤? 쌤 유명하잖아요. 학기 중에 안 좋지. 나는 그 2학년 2학기 때 10월 달에 일산 킨텍스에서 수학을 수업했는데 내가 김밥도 사줬는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김밥도 사줬는데 그때 처음 동시통역 하는 걸 한영 동시통역을 시켜봤는데 너무 잘해서 그때 제가 너무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기억 잊을 수 없어요. 조준영 씨도 잊었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남 교수님도 뭔가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른 일들도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실력만 있으시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2학년 때 첫 동시통역 나갔고 임 교수님이랑 좋은 기회가 있었고 나갔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학생이 나가는 통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수님이랑 나가는 동시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실력만 있으면은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설은 제가 아니라 조진영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요 질문도 저희가 매번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학점은행제를 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혹시 우리 학교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입학 요건이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누가 주실까? 네네 교수님.
네, 그 4년제 대학 졸업 학비만 있으면 누구나 서울외대 지원하실 수 있고요. 또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후는 누구나 또 통번역사로 경제활동 아주 활발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른 해당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지금 그 전문 번역사로 너무나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다른 분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게임 회사에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취업을 하고 아주 기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MC가 이렇게 저한테 귓속말 해주셔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랑 고백까지 해주시면서 사랑해요. 지금부터 입시를 준비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다들 걱정 많으시죠? 저도 딱 9월부터 저는 입시를 시작했습니다. 2달 독학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 이제 독학을 하려고 할 때 통역의 통짜도 모르는 상태여서 어떻게 준비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근데 저는 통역이라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친구에게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공부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요약해서 친구에게 알려준다라는 식으로 했더니 저는 정확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때도요, 저도 뭐 10문장 다 잡지 절대 못했고요. 거기서 딱 중요한 문장들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잠재력 언급 다들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때 실제 제 심사위원이 송인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 통역을 끝내니까 You have potential 이렇게 딱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짧은 기간 준비했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간 너무 적게 남아서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또 내년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입시 얼마 남지 않아서 다들 좀 많이 괴로워하시고 이제 밤마다 좀 걱정도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러실 텐데 사실 뭐 한 10월, 11월까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신다고 입시 결과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할 것만 하고 그냥 행복하게 나 좋아하는 일 한다 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면 저희 내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덧붙이자면요.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영한 텍스트 2개, 한영 텍스트 2개씩 총 4개예요. 이거 4개를 쭉 하거든요. 정말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텍스트에서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와르르 멘션이거든요. 그 와르르 멘션의 데포지트가 접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한 달, 2달 전에 그 혼자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내가 첫 번째에서 망했을 때 어떻게 하지? 두 번째에서 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인드셋을 자꾸 혼자 해보고요. 실제로 이제 친구들이랑도 한번 계속 모의로 연습해보면서 내가 망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차분하게 이제 내 통역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여러분의 경제성은 충분히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오셨을 테니까 그거를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로 너무 긴장하시면 나중에 통역사 못하시니까 대범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사실 저희가 준비한 그런 무엇이든 물어보살 Q&A 세션은 여기까지. 사실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다 다뤄드리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여러분의 체력 관계상 저희가 오늘 Q&A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슬라이드 덱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연락처로 콘택트로 연락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큰 박수 쳐주시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여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QR코드를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저희 입시 설명회의 발전을 위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조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설문조사 하신 후에요. 완료 화면 보여주시면, 나가시면서 보여주시면 이 혹시 노트 아시나요, 다들? 아시나요? 네, 통역사 필수품인데 노트 테이킹 노트를 한 권씩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만 해주시면요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모두 참여하시고 나가실 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참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설문조사만 하시면 모두 다 받아가실 만큼 노트 준비해 놨으니까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설문조사 열심히 하시는 동안 다음에는 럭키드로우를, 대망의 럭키드로우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티커 다들 받으셨죠? 네, 다 꺼내주시고 설문조사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히 상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3등은 5분께 드릴 건데 바로 공부할 때 필요하죠. 스타벅스 2만원권 5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등은 2명 뽑을 건데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옷소물 7분 2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등은 제 동기들 19분 다 들고 다니는 스탠리 텀블러인데요. 쿼터 2000년 텀블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갖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시는 것 같으니까 20초만 있다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다 하셨죠? 그럼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럭키드 네. 여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빠른 진행을 위해서 럭키드로우를 진행할 텐데요. 뽑기는요, 저희 남동진 교수님과 허시영 교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네, 3등은 남동진 교수님께서 5분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여러분. 네, 108번 참가자분 있으실까요? 108번 안 계신가요? 3초만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 가신 거죠? 자,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75번 참가자분 있으실까요? 정말 없나요? 3초만 쓸게요. 하나, 둘, 셋.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2번 계신가요? 112번? 와, 잘하시네요. 아이고. 다음 분 먼저 그동안 뽑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121번 계신가요? 121번. 오, 네, 잡아주셨어요. 네, 3분 더 남으시는데요. 일단 2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 번 씩 하겠습니다. 네, 14번 계신가요? 14번.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오시는 동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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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나와주시고요. 네, 이제 3등 마지막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80번 계신가요? 80번. 네,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커피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서울외대 오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2등 선생님 교수님께서 2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네, 22번 계신가요? 22번. 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시는 동안 한 번 더 뽑아볼까요? 네, 66번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66번.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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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대망의 1등 남동진 교수님께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1등입니다,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스탠리 텀블러의 주인공은 16번 계신가요? 16번!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치면 아쉽겠죠? 그래서 2분 특별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 물퀴즈 통역사이시 저희 임준현 교수님께서 아까 인터뷰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통역의 바이블 이거 정말 다 외웁니다. 이렇게 친필 사인까지 하셔서요. 네, 여러분 동기부여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교수님.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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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번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분 더. 네, 원장님 교수님께서 뽑아주실까요? 과연 마지막입니다. 64번 계신가요? 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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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여러분 럭키드로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것으로 2025학년도 서울외대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관심과 성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럼 사전 컨설팅 신청해주신 분을 한해서 저희 지금 이제 컨설팅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무대 우측 앞으로 오셔서 그룹별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 기거하실 분들은 아까 설문조사 하셨던 거 꼭 보여주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10명 더 선착순으로 받기로 했는데 네, 우측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와주시면 됩니다.